그 긴 겨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천봉에 서서 그래도 국민들을 대변해줘서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또 노종면 의원 많이도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덕분에 다시 뵐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실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겪었던 지난 넉 달은 모든 걸 다 걸고 관통해온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 파면 선거를 이끌어내는 그 순간까지 네. 시민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1년 전이죠. 1년 전에 그 선거 운동 현장에서 막 의원님 뵙고 이제 국회 들어가면은 정말 열심히 활약을 해줄 거라고 많은 분들도 응원하고 해주셨는데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내란까지 우리가 지금 버텨오면서 윤석열 파면까지 지켜봤는데 역시 이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내란의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봄이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아직 봄볕이 닿지 않는 그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안덕수의 모르겠습니다. 제2의 내란 사태라고 불러도 참 손색이 없을 만큼 네. 충격적인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있었는데 네. 의원님 이 소식 듣고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 솔직한 일감은 네. 땡큐였어요. 한덕수 땡큐. 네. 사실 예. 민주당이 큰 정당이잖아요. 이 큰 정당이 의사결정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네. 그렇게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해낼 만큼 그렇게 기민하진 않잖아요. 네. 정당의 특성이 있는 거,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탄핵에 대한 의견이 사실 갈렸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 조금 더 이제 네. 교집합을 넓힐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건데 아. 한덕수라는 사람이 여전히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예. 강하게 내비쳤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못 썼던 탄핵 카드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한덕수 땡큐. 그러니까 한덕수의 민낯을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박지원 의원과도 전화 인터뷰를 긴급하게 했지만은 박지원 의원도 한덕수 빨리 탄핵해야 된다. 예, 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편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종면은 탄핵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의뢰 그러려니 당에서 조금 더 부담을 많이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한덕수를 징치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한덕수와 내란 세력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구조를 깨트릴 것인가? 저는 후자의 방점이 있다고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그걸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규, 함성훈 이 두 사람이 재판관을 그냥 임명되도록 놔둘 것이냐 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그 다음 수순은 오히려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어제 만난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네. 단 한 분도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률 대응으로 가능한 것인가? 네. 그럼 불확실성이 크죠. 이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하긴 해야 된다고는 보지만 네. 그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 음.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법적인 판단이 나왔을 때 네. 꽃길을 깔아주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민주당에 돼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다음 수순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어떻게 막을지 그게 뭐 제일 궁금한 상황이고 어떻게 네. 대응할지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그 지점인데 일단은 왜 어제 네. 한덕수가 왜 어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거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탄핵을 못할 때 네. 한덕수는 결국 사고 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 시점이 뭐 오늘이다, 뭐 내일이다, 어제가 맞다면 이게 아니라 언젠가는 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란 동조 세력 속에 있고 DNA가 그렇게 장착돼 있고 네. 이 사람의 이해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또는 그 동조 세력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네. 언젠간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지 예. 뭐라고 할까요?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덕수가 이 기각이 돼서 돌아왔을 때 마은이형 재판관을 바로 이제 임명 안 하면 재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제가 이제 들었고 그런 네.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좀 이제 기간이 계속 늘어져 왔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예. 우리가 이미 다 예견했던 카드인 것이요. 음. 중간에 윤석열 파면이 이제 현실이 되면서 우리가 잠깐 잊은 겁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질 때 우리가 뭘 우려했어요? 4월 18일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네. 그걸 이제 역산을 해서 한덕수가 대행 이제 임기가 다 된 두 분의 후임자를 지명하고 동시에 마은혁을 임명할 거다. 그래서 본인의 흠결을 그런 식으로 치유하고 헌법재판소 구조를 그런 식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다. 이것이 네. 최악의 시나리오이자 매우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우리가 경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윤석열 파면이 늦었지만 네. 다행인 그 결정이 나온 거고. 선고 기일도 잡히고 하면서 네, 그러면 거기에 집중했고 한덕수 총리나 그 주변 세력이 예. 우리가 원래 세웠던 계획을 이제 접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라고 본 분들도 많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칠 거라는 것이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정치들을 할 거다. 네. 살기 위해서라도 뭐 파면됐으니까 우리 이제 다 고개 숙이고 조용히 그게 사실은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만 한다. 그걸 기대했다면 나이브한 거죠. 나이브한 거다. 그래서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이제 네. 일은 벌어졌는데 하필 그 자리에 이완규라는 사람을 지명했어요. 이완기도 놀라운 카드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이완규 카드. 근데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야 간에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국힘이 들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 1차로 민주당이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대타로 조한창이 들어간 겁니다. 최악을 막고 어쨌든 뭐 차악이라도 네. 선택한 부분이 그럼 뭐 됐는데 이제 국힘에서 추천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게 한 명은 여야 합의가 되면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관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완규를 막아냈는데 이완규가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도 네. 또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금 형사 피의자가 돼 있는데도 관철되잖아요. 저들은 지금 관철하겠다고 지명까지는 온 거지 않습니까? 임명은 못했어도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들은 지금 싸움을 접을 의지가 없어요. 거기 아무도 안 수그려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바뀌었습니까? 쌍권 체제 그대로 유지되죠? 네. 윤석열 뭐 탈당 요구라도 나오고 있습니까? 전혀. 그냥 안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는 매우 자연스러운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어제 그 일이 딱 터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뭐예요? 그때 탄핵할 걸. 그렇죠. 지금이라도 해야지. 근데 또 다른 고민들이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의사결정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들인 건 맞죠. 네. 혹시 저들이 함정을 파는 건 아닐까? 왜 저렇게 막 나올까?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과하다고 봐요. 하긴 해봐야 되는 생각이지만 결론 오래 안 걸립니다. 저들이 함정을 팠다? 민주당이 함정에 빠질 거라고 기대했다? 아닙니다. 그냥 DNA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냥 가는 거다. 뭐 우리가 탄핵을 발의하면 한덕수가 출마할 명분을 갖는다? 사퇴하고 출마한다. 뭐 출마하라 그러세요. 그걸 왜 두려워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네. 그리고 한덕수는 그러면 탄핵 발의하니까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잖아요. 자기가 끝까지 뭐 관리 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네. 소원이다,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사고를 치고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음. 결국은
본인의 어떤 대권 과도를 위한 다 수순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탄핵 발의하면은 저쪽이 땡큐하고 나간다고요? 아닐걸요. 그래요. 나오긴 나와도 음, 매우 욕 먹으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덕수가 대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가동하면서 이완규를 지명하고 탄핵을 유도한 다음에 대권 주자로 나오면서 지지층을 네. 껴안고 간다. 뭐 이런 이제 썰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예, 이렇게 정리된 어떤 페이퍼 만들 때 들어가는 거고 예, 현실 정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의 한 요소로는 매우 부족하고 너무 엉성합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당-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네. 소속된 이제 의원으로서 거기에 매진해야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저는 탄핵하자는 의견에 힘을 싣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고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의 본질이 한덕수가 출마하기 위해서 수를 쓴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의 본질은 내란 네. 종식이고 그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수사입니다. 아, 지금 내란에 가담했거나 한 예.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자들의 그런 그 결속력이 흐트러지는 순간에 수사는 속도가 더 나고 거길 다 치고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그 지금의 검경이라도. 근데 지금은 이 세력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 있다라는 방증이 세세한 공기관장 인사까지 하는 겁니다. 공기업 인사까지 관여하는 거예요. 경찰의 그 중간 간부 인사까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력이 딱 결속이 안 돼 있으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면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행 주제에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이완규예요. 여기서 읽어야죠. 음, 이들은 내란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 흐트러뜨리겠다는 의도를 보인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절실한 거는 대권 아니에요. 대권 못 질 거라고 이미 다 각오하고 있을 거예요. 내란 수사가 더디 가거나 네, 느슨하게 가거나 나는 안 걸리거나 철저하게 이걸 계산할 거라고 봐요. 한덕수도 자기도 엮여 있으니까 자기의 비중이 계속 커져야 예, 지금 권한 대행인데 수사 들어오기 쉽겠어요? 수사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완규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 헌법재판관이 되고 수사 대상인 거하고 그냥 자연인 신분인 것 수사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현직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어요? 이완규 지명됐잖아요. 이거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거 못 막는다. 30일 지나면은 그냥 임명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다. 네, 법적인 수단도 유효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권한 대행한테는 선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는 아니다. 그리고 전례도 있고요. 황교안 대행 시절에 대통령 몫은 네. 지명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이 그렇게 해석되게 작동하게 이게 이제 법치주의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법적인 대응으로 막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막아 세울 네. 수 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단이 더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할 뿐이에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충분하다고는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막을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한 듯한 어떤 기대가 깨진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법기술 뭐 또 네. 어떤 법기술이 등장할지도 우리가 사실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막을 수도 있겠지만 못 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분명한 수단으로서 탄핵을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탄핵을 하면 그 다음 차순위 대행자는 그러면 지금 이미 지명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할 것인가?
지금 그대로 두면 임명하죠. 그렇죠. 근데 다음 자가 뭐 누가 되든 그 현재 국무위원은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진다고 봐요. 정권 교체를 앞두고 네. 그렇게 무리를 하려면 본인이 내란 세력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국무위원이 전혀 없겠는가? 그러면 정말 이 정말 굳은 다짐으로 굳은 의지로 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탄핵해서라도 이걸 막아내는 결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근데 뭐 여러 명까지 갈 필요 없는 것이요. 네. 이주호 장관은 내란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국무회의로 그렇게 이제 포장하려고 했던 그 회의도 안 갔어요. 그러면 가능성을 봤을 때 그리고 수사 대상 아닙니다 지금은.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모르지만. 예. 네. 저는 저들이 지금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다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들이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없지만은 지금 이 대행 자리 뭐 부총리 자리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윤석열 같은 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처럼 다 그 자리에 있는 셈이다. 네.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은 그렇다고 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네. 각 자리에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네. 내란에 어느 정도 본인이 연루돼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자들이 순순히 수사기관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했소라고 자백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양태에서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이들의 양태가 내란 동조 세력을 좀 더 강화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면 네. 이 사람은 의심의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게다가 윤석열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네. 본인 살기 바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란 수사를 막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거예요. 특검을 그래서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그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도록 만들어낸 거고요.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수단이 더 있을까? 더 하죠. 뭐든 더 할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진짜 무리해 보이는 것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네. 지금 검찰하고 연결되어 있는 민정수석이 지금 끈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왜 놔둬야 되죠? 왜 한덕수는 반려했어요. 그 사표를. 수석들의 사표를 왜 반려했습니까? 그 기능이 작동토록 하는 거예요. 무슨 국정 공백 그게 국정 공백 네. 생각하면 예. 지금 당장 추경안 들고 와야죠. 그렇네요. 예? 지금 헌법재판관 본인 권한도 아닌 거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할 계제냐고요. 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국정 공백이 뭐 한치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등등의 예. 사표를 일괄 사표를 반려한 거 아닙니까? 지난해 12월에 최성목이 한번 반려하는 그런 집단 사퇴 쇼를 벌이더니 지금 재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그냥 뭐 재신임을 해버린 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란 세력, 그러니까 내란 잔당들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윤석열만 지금 아니, 윤석열도 그 자리- 관저에 계속 있어요? 그 예? 자리에 둘 거면 한덕수 본인이 그 사람들 월급을 주든가. 4월 7일 그러니까 그제죠. 네. 그제 그 뉴탐사에서 이제 카메라로 그 망원으로 땡겨서 잡았잖아요. 저도 지금 거기서 무슨 뭐 가든 파티가 열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그 영상을 보면 된다고 해서 봤는데 네. 이 하얀 모자 쓰신 분들이 셰프잖아요. 네, 요리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요리사들 그 카메라에 잡힌 요리사들 그 마당과 이 본관을 오가는 관저를 오가는 그 요리사 숫자를 네. 제가 7명까지 셌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으로 보이는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제가 세 보니까 한 6, 7명 정도 돼요. 최소. 뭐 카메라에 안 잡힌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고. 네, 화면 그 사람들이 오가면서 거의 90도로 인사하면서 악수하는 그런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모자 이게 높은 모자 쓰신 그 음. 요리사들 말고 그 이런 요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인가 봐요. 하얀 옷을 입은 분들. 아, 서빙하고 앞치마를 예, 두른. 이렇게. 그런 분들 추가로 세 분을 더 봤습니다. 도대체 거기 음식은 누구 돈으로 만드는 누구 돈으로? 거죠? 그 요리사들이 일하는 거는 누가 돈 내는 거죠? 그렇네요. 예? 파면된 대통령, 파면된 사인이 그것도 형사 피의자가 네. 그것도 내란 수개 피의자가 기소된 자가 거기서 요리사들의 그 요리를 받아먹고 있다. 그런 거에 기능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인데 그 사표를 반려해요? 그래서 이제 내란의 상황, 내란 종식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느슨하면 예. 저들은 다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틈만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아직도. 네. 뭐 우리가 이제 뭐 불 끄고 이럴 때도 주불이 지나된다고 하더라도 잔불을 또 정리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거 더 뭐 큰 불이 될 수도 있고. 속 시원하게 누구 예. 탄핵시켜서 뭐 순간적으로 희열을 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후의 현상 변경 가능성을 놓고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만두면 또 사고 치는 거 어떻게 막을 건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탄핵하면 보장이 되냐? 안 된다니까요. 가능성을 높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은 이제 정무적으로 하는 거죠. 네. 요 다음 단계의 대행이 이 중립적인 공정한 관리자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가? 이미 이 사람이 아니면은 다음 사람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절대 바뀔 가능성이 회사 없는데. 채용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 봐야죠. 왜 어떻게 계속 이 사람만 쳐다봅니까? 이 사람 자꾸 쳐다보면 이 사람 흠이 저절로 바뀝니까? 고쳐집니까? 안 달라지죠. 반성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자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한덕수 또 이제 최상목 탄핵 쌍탄핵 주장하는 의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런 탄핵 이후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또 대응하고 이런 상황별로 대응 방안 이런 플랜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내 뭐 지도부 차원에서든 아니면은 당 차원에서든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어떤 방향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교하게 플랜을 짜죠. 근데 지금은 방향을 잡는 단계여서 네. 일단 이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지금 한덕수가 지명한 그 사람들 또는 저들이 스스로 대체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대체할 만한 법비들은 줄을 섰다고 봅니다. 네. 네, 어쨌든 저들이 지명하고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면 네. 다음 대통령을 임명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 이 헌법기관이 지금 내란 잔당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네. 법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라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낼 것인가? 이 두 개의 방향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최대한 노력해보는 거하고 네.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이 방향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플랜들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완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완규 막으려고 봤더니 뭐 법적으로 뭐가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지고 들어간 것은 다르다. 네. 의지 면에서 그렇고 결과 면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이겁니다. 자, 예. 법적 대응 다 했는데 혹시 저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해야지. 그러면 탄핵의 명분이 지금보다 커지겠냐고요? 그렇네요. 궁색해지겠죠. 그렇네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가 먼저고 뭐가 우선이고 뭘 할 수 있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셨는데 한덕수, 최상목 이 탄핵밖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탄핵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안 할 거면 예. 저는 지금 안 한다고 선언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게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로부터 순간적으로 비판을 받을지언정 네. 이후에 어떤 그 전국
이끌어가는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면에서도 네. 뭐 탄핵을 못했다고 해서 전국 주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안 할게라고 선언을 하고 다른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인내하는 전술로 가겠다라고 지도부에서 판단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대국민 공표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전히 탄핵이 합리적이고 네. 상수라고 봅니다. 탄핵이 합리적이고 상수다. 참 뭐 우리 국민들께서도 파면 이후에 그래도 좀 마음 좀 편히 벚꽃 구경도 좀 하시고 지금 여의도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딱 하루였던 것 같아요. 딱 하루 뭐 금요일 그 당일 그 다음 날 토요일 일요일에 또 갑자기 우원식 의장이 개헌 제안을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멍미 그야말로 깜짝 놀라시고 그 다음에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 이것 때문에 분노하시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래서 법적 대응만 하는 것은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네, 윤석열 파면 선고 일정 잡히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그렇죠. 국민들께 예, 또 한 번 사법부만 쳐다보면서 저 한덕수의 전횡을 막아줄 최후의 보루 우리 사법부 재판관님들 예, 간절하게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게 하는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우리 국민들이 이 은박, 이 담요 쓰고 앉아서 철야 농성하면서 물론 그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하면서 외쳤지만 헌법재판관도 뭐 사실 결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하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좀 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본다라는 거고 지금 댓글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지도부 말씀도 하시면서 좀 잘해야 된다, 민주당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쿠키 어머니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막는 국회의원은 내란 동조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도 파면됐는데 임명직 공무원이 헌법을 유린한다면 탄핵만이 답이죠.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제가 슈퍼챗 보내주셔서 특별히 좀 읽어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또 하고 계십니다. 이런 민심 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당 예. 내에서 그 여러 논의들이 쭉 있어 왔고요. 네. 어떤 무리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 뭐 어떤 회피나 비겁의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다 정권 교체까지는 최소한 나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충정에서 여러 네. 가지 의견들을 내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러니까 목적은 같아요. 네. 근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뿐인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비교해서 제가 평가를 받는 것은 좀 저 네. 스스로도 좀 부담스럽고 예, 그렇습니다.